수십 년 전 대한민국을 지배한 범죄 조직 야마자키파. 서울 한복판에 그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무자비한 처형을 일삼은 일본의 야쿠자 집단. 과거 선대 총재 야마자키 신지는 자신에게 흐르는 피와 선천적 무의식으로 일본을 제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야마자키 신겐의 세대에 이르러 야마자키파의 영향력은 한국까지 도달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마자키파에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야마자키파에 저항하는 세력 해방교련단. 교련단의 대장인 박진영은 약대생이라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붉은 머리끈을 묶고 싸움을 하던 영웅이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박진영 외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야마자키에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죠. 야마자키파는 태우지 않는 싸움하는 인력 거꾼 노박구, 해방의 트로트를 노래하는 멋쟁이 최번개, 해방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는 한태극과 권곤, 대한민국 씨름의 전설 진무진, 화랑검의 전승자 이방호, 좌절한 영웅 권백호, 종로의 최동수, 거지왕 이도규까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이 한 곳에 모아지는 일은 없었죠. 그렇게 끝없이 밀려오는 야마자키 세력 때문에 교련단 운영에 지칠 무렵 박진영은 국밥집에서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웅이라 불리는 그 권백호가 따르는 이름도 모르는 사내. 단지 맛있는 국밥집에 야마자키파들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세상을 구한다는 미친놈. 그 사내의 이름은 전설의 주먹 김감룡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사내의 낭만 밑으로 거물들이 모여 김감룡 주먹패를 세우게 되고 김감룡 주먹패와 야마자키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세력 간의 전쟁은 참혹하고 처절하게 전개되었죠. 두 세력의 전쟁이 처절했던 이유는 야마자키파의 수뇌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설의 주먹 김감룡과 대등하게 맞붙었던 총재 야마자키 신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신지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힘과 완벽한 무의식 조절을 통해 야마자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총재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겐의 그림자에는 동생 야마자키 신타로가 있었습니다. 비록 야마자키 가문의 상징인 여간의 재능은 없었지만 전투력만큼은 당당히 조직의 2인자 자리를 지킬 만큼 강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총재로서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책을 탐독했으며 전쟁 당시 야마자키파의 실질적인 책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 둘 아래로 아직 모습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야마자키파의 간부진들이 버티고 있었고 전쟁 당시 귀전 형제라는 악명을 떨치며 김감룡이 직접 강적이라 언급할 정도의 무력을 가진 코지마 형제도 포진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야마자키파의 산하 세력이었던 마가미 류조, 일본 각지에서 이름을 떨친 와타나베 코쿠인, 다케시 마츠모토 등 일본 전역의 강자들 역시 이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당시 야마자키파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세력을 막아세운 김감룡 주먹패 역시 만만찮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먹패의 두목 김감룡은 오직 주먹 하나와 낭만이라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뒷세계를 평정한 전설 그 자체였죠. 그런 그와 절친한 관계이자 주먹패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박진영은 오직 싸움에 대한 재능 하나로 해방교련단의 대장까지 올라온 인물이며 카피라는 신의 재능으로 주먹패의 간부진에 위치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로지 압도적인 무력 하나만으로 주먹패의 간부 자리까지 올라간 지왕 이도규, 당시 종로 일대를 제패하고 뛰어난 지략과 무력으로 부두목의 자리까지 거머쥔 엘리트까지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핵심 4인방 외에도 김감룡의 숨겨진 칼이라 불린 권백호, 그리고 박진영과 엘리트의 직속 부대를 이끌었던 대장 최번개와 강칠복이 버티고 있었으며 주먹패의 운전기사와 심부름꾼마저 훗날 2세대 강자들과 견줄 정도의 그야말로 괴물 같은 실력자들로만 이루어진 전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김감룡과 신겐의 싸움이었습니다. 야마자키의 무의식에 잠식된 신겐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극복의 경지를 각성한 김감룡. 이 싸움의 양상은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처절한 사투 끝에 김감룡이 무의식 잠식 상태의 신겐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패배에 더해 싸움 과정에서 모종의 실수를 저지른 신겐은 일본으로 돌아가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야마자키파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김감룡 주먹패가 만든 위대한 승리였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세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지자마자 김감룡 주먹패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감룡의 갑작스러운 정계 입문 선언으로
주먹패는 반으로 나뉘어 내분을 일으켰고 김감룡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주먹패 내부에서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 이후로의 영세대의 이야기는 아직 감춰져 있긴 하지만 세간에 있는 정보들로 대강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트는 주먹패 시절부터 박진영과 모종의 이유로 극심한 대립관계였으며 주먹패가 해체한 후에는 한 팔을 잃고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숨긴 채 그는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비밀리에 천재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엘리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김감룡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이지훈과 김감룡의 사생아 김기태를 필두로 끝내 김감룡과 권백호를 살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목적을 달성한 김기태는 멕시코로 떠났고 이후 이지훈은 1세대의 왕들을 모조리 짓밟아 시대를 종결시키며 1세대의 전설이 됩니다. 그 후 이지훈은 김감룡 살해 혐의를 지우고 연예인 디지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김감룡 살인사건은 대한민국 뒷세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전성기가 지났다 한들 전설의 주먹 김감룡, 그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칼이라고 불린 좌절한 영웅 권백호마저 살해되었으니 도대체 이들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었죠. 동시에 최동수의 증거인멸로 진범의 정체마저 지워지며 이 사건은 의문점만을 남긴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는 과거 이도규와 박진영의 대화로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진영은 이도규를 사건의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날 이도규는 김감룡과의 마지막 싸움을 했으며 박진영은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를 통해 자신의 적을 모두 없앤 엘리트는 과거 야마자키와 결탁해 모은 자금으로 대기업 H&H 그룹을 출범시켰고 이후 종건과 준구를 앞세워 4대 크루를 결성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며 과거 자신과 대립했던 박진영의 행방을 집요하게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엘리트, 아니 최동수의 세상이 시작되었고 영세대의 이야기는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죠. 영세대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마자키파의 신계는 신타로의 쿠데타로 사망했고 신타로는 종건에게 살해당하며 야마자키파의 이야기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감룡, 노박구는 최동수의 계획 아래 살해당했고 계획의 주모자인 최동수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현재 이지훈과 손을 잡은 거대한 힘이 김감룡 살인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해 이지훈은 과거 함께 김감룡을 살해했던 김기태와 연합하게 됩니다. 강칠복에 의해 최범계가 살해당했고 이도규와 김기자의 목숨은 김기태 연합이 쥐고 있으며 박진영은 이지훈의 목적을 깨달았지만 결국 이지훈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다가올 영세대의 이야기로 밝혀질 박진영과 최동수의 대립, 김감룡의 죽음에 관한 진실, 준구의 화랑검 이야기, 영세대 당시 진무진의 행적과 행방, 주인공 박형석의 부모님에 대한 진실, 베일을 벗고 드러날 전성기, 김감룡 주먹패와 야마자키파의 전투력과 그들의 이야기, 최동수의 과거와 연관된 두 개의 몸에 대한 힌트까지. 영세대의 이야기는 외지주의 떡밥들을 모두 관통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세대 설정이 도입된 지 5년, 두 개의 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박진영의 회상으로 그 시절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세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